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일한 의원에게 주는 상이라 더 값질 것 같은데요. 홍정민 의원이 또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더 특별하게 여겨질 것도 같은데, 자, 홍정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죠. 자, 홍정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이 갖는 의미가 또 우리 홍정민 의원에게는 또 되게 또 특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될 것 같고요. 일단 소감 한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예, 처음으로 임하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서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원내대변인이라 네. 그 당시 국정감사 당시에 매일 뭐 상황 보고하고 브리핑하고 동시에 진행해서 지금 국감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네. 제 생각엔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이렇게 성실히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홍정민 의원님의 활약상 좀 직접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담당 상임위 과방위였습니다. 예. 그때 현안 중에 이제 일단 코로나19로 관련된 민생 사안부터 그리고 이제 중요한 미래 혁신 사업이 될 이제 스타트업 성장 환경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 조금 예를 들어 보면 민생 관련해서 아직도 기사가 나고 있는데 그 5G 관련해서 그 5G 폰이 터지지도 않는데 거기서 핸드폰을 판매하는 그런 불안전 판매 의혹부터 시작해서 또 코로나랑 관련된 그 비대면 등기 수령 확대 제한 등을 통해서 저희가 비대면 경제 인프라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도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번 국감의 과방에서 핵심 이슈로 떠올랐던 구글 인앱 결제 부분도 제가 스타트업 출신이라서 좀 창업 분야에서 너무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꼼꼼히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일단 우리 홍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하셨던 활약들을 저도 이제 어제 좀 살펴봤는데, 아까 그 5G 폰 말씀하셨죠, 먼저? 예. 이게 지금 우리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 금액이 좀 잘 리턴이 될까요? 금액을 막 배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요? 고객분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그 금액을 그 수수 그런 통신료를 인하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 개선하려는 5G 구축을 많이 하려는 그 모습은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죠. 그 출연연 특허 등급의 질적 하락 문제에도 이제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네, 꼼꼼히 보셨네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또 자율성의 부재 때문에 이 출연연이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잘 찾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과제들이 좀 많고, 이 뭐 규제들도 민간 연구소에 비해서는 자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과정에서도 같은 특허라도 성실하게 좀 임했으면은 좀 더 시장성도 많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부성실하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성하고는 조금 괴리되는 공공기관 특허일 수 있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했는데, 좀 기술 보증 기금에서 그 배출을 해주는 기준에 맞지 않는 상당히 좀 사업성이 없는 특허가 많았다, 이런 시사점을 발견을 했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그 비대면 등기 수령 공공 영역 확대 관련해서요. 네. 그 혹시라도 그 비대면 등기 수령 확대에 있어서 이게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악용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홍정민 의원께서는? 저 지금 사실은 그 24시간 무인 그
상점도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도 실은 사람 주인이 없는데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는 건데 실제로 지역에서도 매출도 30% 이상 증가를 하고 생각보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악용보다는 그 좋은 그 효과는 훨씬 많다고 봐요. 더 이런 편리하고. 경우에. 예, 근데 다만 말씀 주신 대로 혹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홍정민 의원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모두 발언에서 구글 그 인앱 결제 강제와 그 수수료 30% 인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맞아요. 소비자분들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유는 아직 이제 시행이 되진 않았고, 사업자들만, 인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구글 애플은 사용하고 있죠. 그, 구글 애플과 같은 이제 거대 인터넷 기업이 지금 모바일에서 결제를 할 때, 앱 결제를 할 때 거의 두 개가, 상당히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콘텐츠 업계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예,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0년 7월부터 발표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지금 1월 20일부터는 구글에서 그 인앱 결제 외에 다른 수단은 사용할 수 없고 수수료도 일방적으로 30%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고 저희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일단은 9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게 저 홍 의원님. 네. 네. 수수료 30%라는 게 어떤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게임의 경우에는 구글에서도 똑같이 30%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멜론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럴 때 이게 만 원 정도 금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30%를 구글이 앞으로 떼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플은 기존에 그렇게 떼가고 있어서 실제로 만 원짜리 상품이라면 구글에서 애플의 경우에는 13,000원을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현재도.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가 돈을 떼가는 거를 소비자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자의 선택이긴 한데 사업자의 선택인데. 대부분의 지금 애플과 구글의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걸로 봐서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그 30% 금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네. 저 수수료가 30%도 되게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이게 좀 그 시장 지배력을 좀 이렇게 남용하는 기업들에게 좀 네. 규제를 좀 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또 대표 발의를 하셨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 법안에 따르면 이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걸 금지해서 아무래도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건 맞지만 그 지위를 남용하는 걸 막는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우리 홍정민 의원님의 지역구 현안으로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산 풍동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그리고 이제 풍동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네. 식사역 신설이 도시철도 트램 방식으로 추진될 거라고요. 예, 맞아요.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그 지역에 한 10년 이상 이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입주민들이 늘었는데 10년 동안이나 역 신설을 좀 원해 왔어요. 그런데 그 식사동, 풍동 주민분이 많이 노력을 해주신 끝에 집회도 하시고 이제 많이 민원도 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서 제가 이제 국토부나 LH나 관련 기관을 설득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됐었고 사실 그 역 신설 그리고 트램 도입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재원이라든가 경제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방식은 트램으로 도시철도 트램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트램이 약간 신교통수단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트램 우리가 이제 이 트램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트램. 네. 지금 아마 이제 인식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부안 말에 도입된 그때 봤던 그 트램이 좀 기억에 남으실 수 있는데 해외에서 사진이나 방문을 했을 때 트램을 좀 타보셨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 도시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전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그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지금 도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 도로의 노면에 이용해서 저상으로 노면 전차라고 불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시성이나 편리성에 있어서는 철도와 유사하고 그리고 환경 문제나 소음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고 경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자동차 그런 수요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예. 그런 그리고 좀 더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는 좀 아주 좀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네. 결정이 난 겁니까? 확정된 지금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돼서 들어갔고요. 재원도 부담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예. 도입하는 거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트램이 고양선이나 그 GTX-A 경의중앙선, 3호선, 대곡 수사선으로 환승할 수 있어서 네. 편의성은 굉장히 높아질 거로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또 준비하고 계신 뭐 법안들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상임위가 지금 가방위에서 산자위로 사부임하게 되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제가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기업을 했던 경험을 살리고 예. 또 코로나 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스타트업이나 코로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민생 법안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들면 말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쁘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예, 저 스타트업 관련해서 사실 벤초법에서 그 엑셀러레이터가 지금 우리나라가 300개 이상 많이 도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떤 엑셀러레이터랑 같이 하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가 거의 없어요.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예.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의 공시 의무에 평균 지분율이나 투자 금액, 보육 성과를 추가하는 그런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번 국감에서의 우수 의원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홍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멋진 대의 정치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